제가 이걸 보여주는 게 딱 하나예요. 이런 학생들이랑 경쟁하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가 자라온 안녕하세요. 미국 명문대학교 입시 컨설팅 큐링크에서 해외하고 이제 미국 유학을 담당하고 있는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2021년도 입시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한 해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어떤 특별한 특징이나 입시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끝나고 나서 곧바로 얼리를 준비를 하시는 주니어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은 꼭 이 방송을 한 여러 번 들으셔가지고 확실하게 전반적인 미국 대학교가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그리고 미국 대학이 요구하는 그런 활동하고 학생에 대한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특정 단어를 활용해서 사용하실 부분은 어떻게든 그것을 확보를 해주세요. 확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전반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이 있는 부분, 하지만 그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이제 레즈메이나 에세이나 추천서에 나타나서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자기만의 장점이 어떤 건지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021년도, 2020년도에 미국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상징적인 부분을 이 사진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쉽게 LA타임스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최근에 나온 이제 특집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괜찮은 인사이트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 3명이 보이죠? 겉으로 보기는 어때요? 동양인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미국 명문대학교 입시 결과를 받아보고 있는 스냅샷인데 겉으로 보면 동양인인데 한번 보죠. 어떤 특징사항이 있는지. 첫 번째 학생은 어떤 게 보이죠? 켄지 호르구메, 일본 학생이에요. 두 번째 어떤 게 보이죠? 니콜라스 트렌, 제가 알기로는 베트나미즈, 베트남 라스네임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게 보이죠? 크리스티나 산체스, 히스패닉 라티노, 일부 필리핀어 학생들도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동양인 학생이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양인 역차별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데모그래픽 그룹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양인 학생들이 미국 대학교 입시에 불이득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단정지어가 말씀 이제 드릴 수 있는 그 그룹은 실적으로는 동아시아예요. 한국인, 중국 학생, 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입시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아시안 그룹이라면 전반적인 이제 아시아 대륙의 사람들 생각하는데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항상 특혜를 주는 학생들이 이제 underrepresented 그룹이에요. 자기 학교의 인구 대비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인종 학생들에 대해서 많이 우대권을 주고 반대로 이제 overrepresented 해가지고 인구 대비 많은 활동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동아시안 지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한국인, 중국 대륙 그리고 홍콩 그리고 대만 학생. 실적으로는 중국하고 한국 학생이에요. 이 두 그룹이 가장 이제 overrepresented 그룹이고 이쪽에서 보고 있는 이 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겉의 모습은 아시안 학생이지만 이제 표면적인 부분을 이제 빼고 구체적으로 이 학생에 대한 배경을 보면 훨씬 더 미국 대학에서 좋아하는 인재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 사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첫 화면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화면 한번 가보죠. 이게 이제 LA타임스에서 나왔던 여러 학생들의 이제 인재상 부분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알파벳처럼 보이고 특별한 부분은 없지만 이 글을 하나둘씩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어떤 인재상을 한번 보죠.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을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설명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오프라인으로 제가 15분 동안 대학교 리스트 및 활동에 대해서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학생 같은 닉 스바로스를 해가지고 이제 이민자예요. 그 이민자고 son of the immigrant who works as is another keyword가 있죠. minimum wage, parking valet. 부모님이 교육을 안 받고 있는 최저 시급을 받고 있는 이민자의 아들. 겨우 한 5달러밖에 안 돼요. 그걸로 이 학생의 배경은 많은 것을 이제 함축하면서 모든 걸 내포하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게 보이나요? Very humble background이에요. 첫 번째 미국 대학교 원하는 부분입니다. Was rejected by Stanford and Harvard, but announced he is deciding between UC Berkeley and Buckner. 굉장히 이제 인문대학교로 중요한 학교이고요.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버클리하고 UCLA가 원하는 인재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버클리하고 UCLA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이제 대표적인 주립 학교로서 지난 한 2-3년 동안 US 뉴스 랭킹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평균적으로 한 25등, 27등 되는 학교가 최근에는 20등 초반까지 랭킹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기준으로 뉴스에서 사용했던 그 하나의 기준이 일반적인 학생이 어떤 특정 학교에 가가지고 졸업 이후에 얼마나 소셜 에코노믹 모빌리티 사회 경제학적으로 졸업 후에 그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기회를 많이 받으면서 그 소셜 레벨 올라가는 그런 기회를 주는 학교들이 어디 있을까 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UC 버클리하고 UCLA 캘리포니아 위치한 학교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 두 학교의 랭킹이 많이 급상승한 부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버클리 같은 경우는 이런 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자소서 쓸 때 퍼스널 에세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자소서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에세이하고 자소서
이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소서하고 퍼스널 에세이는 완전 판이하게 다른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소서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 쓰는 SOP예요. 그리고 퍼스널 에세이는 자기만의 본질적인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스토리텔링처럼 나타내는 부분이고 UC 버클리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 소소한 충돌, 배운 점, 그리고 극복한 거 이런 역경과 고난을 극복을 하고 다른 소셜 데모그래픽 그룹이나 융화가 되면서 거기서 느꼈던 점 이런 부분에서 솔직 담백하게 아기자기 글을 쓴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버클리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하나의 타겟 스쿨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야기를 많이 이제 끄집어내셔가지고 버클리가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접근해야 됩니다. 뒤에 거 보죠. 뒤에 거는 또 다른 미국어, 그쵸? 히스패닉 이름이에요. 네, 바브에나. Whose single mother 편부모예요. 부모님이 한 분 계시는 거. 이것도 키워드죠. Whose single mother is cashier. Another 키워드예요. Low income job. 그쵸? At a fast food restaurant was waitlisted by 4 campuses. 하지만 놀라운 게 뭘까요? 무려 UC 캠퍼스에서 4개 정도 웨이트 됐는데 딱 보는 게 이 plans attend Dartmouth Ivy League예요. 이것도 겨우 5단어, 6단어 지금 겨우 한두 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특이한 부분이 이 정도로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랜덤한 프로세스 얘기하는 이유가 UC 캠퍼스에서 한 군데 나라 무려 4군데에서 웨일리스트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어떤 학교에서 합격을 받았나요? 아이비리그예요. 대표적인 학교. 다마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학교들한테 떨어지게 웨일리스트 받고 그리고 위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붙는 경우가 많이 이제 있었던 부분이 이제 올해에 대한 입시적인 특징인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뒤에 학생 같은 경우는 Eric and Nathan were denied by Cornell and Stanford, but say they were considering offers from UC Berkeley and UCLA. 이런 소수적인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리그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UC Berkeley, UCLA를 fallback 할 수 있는 그 플랜이 있다는 것을 이 학생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학생 볼게요. 아까 전에 사진 나왔던 게 다운타운에 있는 특별한 학교, 그 매그닌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accept to college and most enroll. Despite UC surge in application, UC 계열의 이제 원서 그 애플리케이션 증가에도 불구하고 70%가 그 학생들이 2021년도 합격을 받았다는 그런 희소식을 얘기하는데 밑에 부분이 굉장히 커요. That included 22 out of 56 applicants to UC Berkeley. 총 56명이 지원해가지고 무려 거의 반 정도가 되는 22명. 40%에 육박하는 이런 높은 합격률을 받았는데 그 합격률 자체가 뒤에 뭐라 나와 있나요? Admission rate nearly 3 times. 일반 학생에 비해서 무려 전반적인 종합 합격률에 비해서 무려 3배나 높아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본인이 가끔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근데 왜 제임스 컨설팅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계속 왜 이런 배경의 학생들만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조금 이제 불만스럽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제가 이걸 보여주는 게 딱 하나 이런 학생들이랑 경쟁하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가 자라온 그 백그라운드가 자기의 특성이 되기 때문에 벌써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 생활 자체가 그거를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는 미국 대학교 퍼스널에세이를 쓰고 지원을 하는 케이스고요. 즉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일반 합격률에 비해서 거의 3배나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이런 학생들이랑 실제로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 특히 중상위층 엘리트 출신의 이제 동양의 학생이라면 이런 학생들과 견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대립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커뮤니티 베이스 활동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